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쯤 표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성공할까요? 자, 방금 전 이재명 대표의 블룸버그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표결이 찬성이 가결될 것, 여기에 대해서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찬성 가결이 쉽지 않다. 이유는 국민의힘 여당 설득이 지금 아직 진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이 야당 원내대표로서 여당과 설득을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는 너무 빨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 여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표기를 하게 되면 탄핵 가결이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 이번에 이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진 18명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탄핵안도 찬성을 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실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출마를 못하는데 탄핵이 되고 갑자기 이 대통령 선거 시간표가 앞당겨져서 내년에 선거라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만약 꿈이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당선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거의 자해행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탄핵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처럼 우상호 전 의원, 박근혜 탄핵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당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을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우상호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지금 탄핵 발의가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도 자백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재명은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봅니다. 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이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조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어쩌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호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즉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7일 표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만 속도전을 펴서 여권에 역결집 빌미를 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우상호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완강하게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속마음으로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처럼 당론으로 묶어버리면 못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계엄 선포 바로 다음날 탄핵 발의를 해버리는 건 빨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비밀리에라도 10표 이상은 확보해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발의만 해놓으면 압박인데 그런 압박은 이겨낼 수 있다. 여당 의원 스스로 헌법기관으로 판단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 탄핵하듯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과반입니다. 이거는 3분의 2,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속으로는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가결에 필요한 여당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시간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표결은 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자, 대통령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 자, 여당에서 최소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사 6당은 지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감정적으로 붕 떠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4일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는 있지만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라면서 유일한 문제는 그가 모레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이나 석 달 후에 축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에는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병자입니까? 많은 겁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3일 밤 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딥페이크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서 아내와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 나는 저건 조작이다. 조작이 틀림없다. 진짜일 리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든 이 기회로 계엄 사태를 기회로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자신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재명조차도 지금 분위기에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치국부터 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음 녹취 등이 공개되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걸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줄줄이 주요 정치인들이 마치 대단히 범죄에 연루된 듯한 그런 뉘앙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 그러니까 직접 통화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이 측근이나 지인들과 통화한 걸 가지고 마구마구 엮어내고 있고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일부 언론들은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그리고 민주당 의원, 일부 언론까지 이 사기 집단, 그리고 동조 집단, 전파자, 아무튼 다 잡아넣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아마 고소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면 창원지검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힘을 입은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사실 그전에는 정치인이 이런 걸 가지고 이 고소고발하는 것을 나는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전격 고소하겠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 20억을 받았네 만에 민주당이 폭로한 그 추정된다면서 이 20억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런 민주당의 입장 녹취 등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폭발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홍준표, 추경호, 이제 이 외에도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 녹음 등에서 드러나서 명예를 훼손당한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명태균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이런 일은 정말 이걸 가지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가 나오자 사실 이런 법적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골치 아픕니다.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얽히면 뭐 자기와 관련된 한 다리 두 건너 얻어서 자기를 후원한 사람, 뭐 지인 이런 사람들이 관련됐다고, 뭐 사진에도 보면 뭐 홍준표, 오세훈 관련자들인데 마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명태균이 오세훈, 홍준표의 뭐 측근들을 거느리는 듯한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걸 즐기는 일부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대한민국의 정치는 품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준표, 추경호가 폭발했습니다. 명태균은 어떤 입장문을 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명태균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방금 전 글을 올렸습니다. 자,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명태균과 그 여자 강혜경 씨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네요. 경선 때 여론조작한 그 결과치를 당원들에게 뿌려 책임당원 투표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제 고소 고발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작이 밝혀진 이상 그 여자 여론조작꾼도 명태균과 똑같이 공범으로 구속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대구시장 선거 때 우리는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 압도적 우세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모 씨는 고향 후배로 늘 나를 도와준 측근이지만 선거 전면에 나서서 직책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고 늘 뒤에서 도와준 고마운 지지자였다. 최모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으며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명태균 측근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뉴스타파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명태균 일당은 우리 캠프가 아닌 박모, 최모로부터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한 번 여론조사로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기 행각을 한 것이다. 도대체 자기 돈 주고 우리 캠프와 상관없이 어느 개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무슨 죄가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홍준표의 측근이다, 뭐 지인이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마치 홍준표 시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사실상 상당한 명예훼손입니다. 홍 시장은 그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선거 상황을 알아보려 한 것이고 우리는 그 여론조사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 그걸 폭로라고 하는 여자 강혜영 씨는 자칭 의인 행세를 하지만 명태균과 똑같은 여론조작 사기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도 오늘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강혜경, 민주당 의원, 언론사 등을 사기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대거 고소하겠다고, 오늘 중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자체 후보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태균 통화녹취록을 공개한 민주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향신문과의 기자통화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얘기한 20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2000%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처럼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치 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마냥 떠들어대는 일본론도 있습니다. 자, 공천거래 혐의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방금 전 기소를 앞두고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검찰 기소 형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무튼 명태균도 지금 자기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 한마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세력.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오늘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정말 한때 대단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굴곡도 있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입니다.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이 막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선배로서 뒤늦게 정치계에 입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조직 등에서 상당히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에서 힘들었을 때 천막 당사를 만들고 당을 다시 이끌어 세울 때 그때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함께 했던 우직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이상득 전 의원 서울대병원에서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님의 마지막 대화를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금 전 서울 아산병원 이상득 전 부의장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 고인에 대해서 회고했습니다. 자, 이 17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당시 대통령 후보 이명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득 전 부의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님에 대해 회고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별세한 친형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빈소에 찾았습니다. 혈육 관계를 떠나 열심히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고 형을 회고했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빈소를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줘서 가족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기업인으로도 일했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이야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참 힘들 때니까 형제들도 많았다. 내가 막내 동생인데 너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대학에 갈 형편이 아닌데도 포기하지 말라고 늘 희망을 줬다. 그래서 늦었지만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야간 상고를 나와서 고려대학교에 고학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선임격인 형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며 정치라는 게 도전하고 힘있게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줬고 나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인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못해서 나만 했다. 의지를 가지라고 귀에 대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됐다. 11월 말이 생신인데 연말에 가족이 모여서 생신 한번 하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걸 마주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서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오후 3시 30분쯤 빈소에 도착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상득 전 부의장에 대한 회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일 출신, 포항에서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포항 동지상고를 나와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9년 미국 캠벨대 명예법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원래 코롱 1기 신입사원, 이 기업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17년 만에 코롱 대표, 코롱 상사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산업화 초기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회사에서 기틀을 다지고 수출을 주도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민정당 경북 영일 울릉지역구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어서 14대는 민주자유당, 15대는 신한국당, 16, 17, 18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경남 포항 남울릉에서
한 지역구에서만 연임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재정경제위원장, 여러 가지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정무 사무총장, 당대표, 대통령 빼고는 주요 보직을 다 했습니다. 자, 의원 시절에는 미스터 위기관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금융개혁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국가가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재임 당시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 천막당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국회 부의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전시작 정권 조기 반환 문제점 등을 알렸으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당정을 하나로 모으는 데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0년 리비아 억류 요원 석방, 볼리비아 리튬 확보 등 이 외교 부분에서도 상당히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사 형통, 상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 저도 여러 번 뵀지만 참 덕이 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상득 전 부의장의 명복을 빕니다. 진성호의 칙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